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평소 일상 속에서 이런 장면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인데도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태극권을 하고 기운이 넘치며 목소리도 힘차고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 반응도 젊은 사람보다 빠른데, 어떤 분은 오랜 시간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지내며 자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식사나 물을 마시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운이나 타고난 체질로 돌리지만, 사실 우리의 노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머릿속에 있는 그 정교하고 연약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 바로 뇌입니다. 이미 여러 의학 연구에서는 놀라운 수치와 자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그 짧은 몇 분이야말로 노년의 뇌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으며, 심지어 생명과 위험을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임상 통계를 보면 절반이 넘는 뇌경색과 뇌출혈과 같은 중대한 질환이 바로 아침에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지진과 같아서 평생 지켜온 건강의 기반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준호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짧은 몇 분 동안 제가 곧 자세히 설명해 드릴 5가지 이상 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엄지를 들어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와 혈관 신경계가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같은 연령대의 대부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들여 각종 보조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보다도 더 튼튼한 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이상 신호는 무엇일까요? 왜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뇌의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 어르신에게서 그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준호가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생명과 직결된 이 중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뇌 건강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분명해서 90살이 되어도 또렷하고 유연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댓글에 숫자 하나 또는 좋아요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제부터 준호의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생명과 직결된 5가지 이상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왜 이 영상에서 굳이 75세부터 85세라는 특정 연령대를 강조했을까요? 예전에는 70이면 이미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료기술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막 노년의 황금기에 들어서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를 보면 70 전후의 어르신들 중에는 여행을 다니고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공부를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계가 75세를 넘어서 85세로 향하는 그 구간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의 여러 기능, 특히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혈관 시스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원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을 집에 설치된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길게는 70년 이상 사용한 수도관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두껍고 끈적한 물때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 혈관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서서히 쌓이면서 동맥경화라는 상태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더해 오랜 시간 사용된 혈관 자체도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원에서 자주 듣는 혈관경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관들이 단순히 몸을 순환하는 통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지휘하는 중심기관이며 동시에 혈액과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뇌의 무게는 전체 체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에서 사용되는 혈액과 산소의 상당 부분을 소비합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혈액 공급이 끊기면 뇌세포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밤사이 긴 수면을 거치는 동안 우리 몸은 활동이 거의 멈춘 상태로 들어가고 혈액의 흐름도 매우 느려집니다. 게다가 밤 동안 수분 섭취가 없기 때문에 호흡과 피부를 통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이 되고 알람 소리가 울리거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몸속의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마치 한겨울 야외에 밤새 세워둔 오래된 자동차를 갑자기 시동 걸고 급가속하는 것처럼 몸 전체가 빠르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며 심장 박동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갑작스러운 혈류의 압력 변화가 이미 탄력을 잃고 내부에 플라크가 쌓인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혈관벽에 붙어있던 플라크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고, 반대로 약해진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그대로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아침 기상 직후의 시간을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만약 이처럼 혈압과 심박이 크게 흔들리는 아침의 위험한 순간에도 몸이 아무런 이상 없이 부드럽게 적응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심뇌혈관 시스템이 매우 잘 관리되어 왔다는 의미입니다. 혈관은 여전히 매끄럽고 충분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격한 압력 변화도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핵심적인 생리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75세에서 85세 사이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 짧은 몇 분 동안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5가지 이상 신호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이상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뜨면 분명히 깊이 잔 것 같은데 머리를 베개에서 떼거나 몸을 일으키려고만 하면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마치 거센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배에 올라탄 것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속이 울렁거리며 서 있으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순간 이유 없는 공포감까지 느끼면서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더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과 식은땀까지 동반되면서 결국 눈을 꼭 감고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눕혀 한참을 가만히 있어야만 겨우 진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어지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전날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서울에서 친구들과 만나 커피나 차를 과하게 마셔 잠을 설쳤다거나 혹은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느끼는 약한 어지럼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몸이 피로하거나 면역이 떨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물 섭취만으로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어지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누워있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순간마다 정확하게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체위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뇌혈류 부족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물리학과 생리학의 관점에서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우리는 누워있기 때문에 혈액이 몸 전체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순식간에 아래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혈관의 탄력이 좋고 신경 조절이 빠르기 때문에 뇌혈관 조절 시스템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상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다시 위쪽으로 밀어 올려 뇌로 충분한 혈류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혈관은 이미 탄력이 떨어져 있고 조절 능력도 둔해져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경동맥에 플라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진 상태라면 몸을 일으키는 그 찰나의 혈액이 뇌까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뇌는 순간적으로 심각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천장이 돌고 바닥이 흔들리는 그 어지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머리가 맑으며 창밖 풍경이 또렷하게 보이고 몸을 일으킬 때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고 경동맥과 뇌혈관이 막힘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혈관의 탄력도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도관에서 물이 끊김없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혈류가 안정적으로 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도 뇌가 젊게 유지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화장실이 급하더라도 절대 몸을 튕기듯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의 압력 변화는 노화된 혈관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3단계로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눈을 뜬 뒤 바로 움직이지 말고 약 5분 정도 편안하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몸을 깨우십시오.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깊게 숨을 쉬며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옆으로 몸을 돌린 뒤 팔을 이용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약 1분 정도 그대로 머무르며 어지럼이 있는지 확인하고 혈압이 안정된 뒤에야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몇 분의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막고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어지럼증 이야기를 충분히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시 매우 위험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안이나 피로로 오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 몇 걸음 걷자마자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대전 같은 곳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럼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생각하고 욕실로 가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차에 몇 걸음도 걷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앞이 마치 검은 커튼으로 덮인 것처럼 순식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본능적으로 벽이나 가구를 짚고 서서 움직이지 못한 채 몇 초에서 길게는 10여 초를 버티다 보면 서서히 시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진 것이라거나 빈혈이나 저혈당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백내장이나 노안이 심해진 것이라고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너무 단순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매우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시야소실, 즉 흥몽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물론 가끔 쪼그려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잠깐 눈이 캄캄해지는 경우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서 아침에 평지를 걷는 상황에서 예고 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설령 매번 몇 초 정도로 짧게 지나간다고 해도 이것은 경동맥이나 뇌혈관이 이미 상당히 좁아졌거나 미세한 혈전이 반복적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뇌 혈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민감한 창과도 같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액은 안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공급되는데 이 혈관은 경동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경동맥이 큰 수도관이라면 눈은 그 수도관에서 가장 먼저 연결된 작은 수도꼭지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이 수도관이 절반 이상 막히거나 수압이 약해진다면 가장 먼저 물이 끊기거나 약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끝이 아니라 바로 처음 연결된 그 수도꼭지입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눈은 뇌 혈류 상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뇌 깊은 곳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눈은 이미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기능이 멈추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보는 화면이 꺼진 것처럼 어두워서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와 혈관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욕실까지 가거나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야가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밝기가 갑자기 변하거나 그림자가 스치는 느낌도 없으며 갑작스럽게 시야가 꺼지는 경험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단순히 눈이 건강하다는 것을 넘어 경동맥이 막힘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의 혈액 흐름은 마치 한강 물줄기처럼 끊임없이 부드럽게 흐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80, 90세가 되어도 눈이 맑고 시력이 또렷한 어르신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대개 사고력도 명확하고 기억력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눈과 뇌가 같은 혈류 공급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흥몽 현상이 없다면
이는 뇌혈관의 경화가 아직 심각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혈관 내벽도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태를 넘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상,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손발의 저림과 힘 빠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팔을 몸 아래에 깔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 전체가 저리고 마치 수많은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다가 몇 번 흔들고 나면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압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막혔다가 다시 풀린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림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눌린 것도 없고 특별히 자세가 나빴던 것도 아닌데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을 때 한쪽 손가락이 둔해져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한쪽 발바닥이 마치 두꺼운 모래 위를 밟는 것처럼 감각이 흐릿하고 중심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양치질을 하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칫솔을 제대로 쥐지 못하거나 옷을 입으면서 단추를 채우는 간단한 동작조차 손가락이 따라주지 않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절대 단순한 몸살이나 목 디스크 때문이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과 감각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뇌의 특정 영역에서 생성된 신호가 신경을 통해 전달되어야만 손과 발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라는 이 위험한 시간대에 만약 뇌의 운동 또는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미세한 혈전이 생겨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된다면 신호 자체가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지위를 내리는 곳에서 신호가 끊기면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손과 발은 당연히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발의 저림이나 한쪽으로 쏠리는 힘 빠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대형 병원과 연구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본격적인 발병을 겪기 전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전부터 이런 일시적인 한쪽 손발 저림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증상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침에 눈을 뜨고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을 꽉 쥐었을 때 힘이 충분히 들어가고 다리를 움직였을 때 근육이 탄탄하게 반응하며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때 발걸음이 안정적이고 가볍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이는 신경 전달 경로가 막힘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뇌가 몸 전체를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뇌와 몸을 연결하는 길이 막힘없는 고속도로처럼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한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아침에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양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게 한 다음 약 10초 정도를 세어보십시오. 이 시간 동안 두 손이 안정적으로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어느 한쪽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안쪽으로 말리는 현상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도 뇌의 운동 신경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상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에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두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통은 감기에 걸려 머리가 무겁고 띵하게 아픈 그런 통증도 아니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생기는 은근한 불편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 하면서도 특히 관자놀이 주변에서 맥박에 맞춰 두근두근 뛰듯이 욱신거리는 리듬을 타는 듯한 통증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원래 머리 좀 아픈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잠깐 시원한 연고를 바르거나 손으로 문지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절대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이런 박동성 두통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은 교감신경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시기를 혈압 상승의 고위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평소 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관 내부 압력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두개골은 단단하게 닫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 뇌를 감싸고 있는 막과 혈관 벽에 있는 통증신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박동성 두통입니다. 이는 마치 불 위에 올려진 압력솥 안의 압력이 점점 올라가다가 언제든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때는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 내부에 쌓인 플라크와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져 미세순환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뇌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둔하고 묵직한 통증을 통해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가볍고 맑으며 눌리는 느낌도 없고 어떤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잤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이는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뇌혈관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염증 반응도 거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뇌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낮다는 것이 여러 임상 관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이상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는 집안 특히 욕실에서 아주 간단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바로 거울을 볼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혀의 감각이 둔해지고 말이 평소보다 어눌해지는 변화입니다. 저는 7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께 꼭 하나의 습관을 들이시라고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서면 이를 닦고 세수를 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면서 크게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혀를 힘껏 앞으로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코 옆에서 입까지 이어지는 주름이 좌우로 균형이 맞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쪽이 더 깊거나 얕아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웃을 때 입꼬리가 양쪽이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지 혹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침이 한쪽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은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혀를 내밀었을 때 정중앙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말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짧은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보거나 가족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발음이 갑자기 흐릿해지지 않았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혀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입안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것처럼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린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잠이 덜 깬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며 흔히 작은 뇌졸중의 전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몇 분에서 길어야 한두 시간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무시되기 쉽지만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합니다. 이는 더 큰 뇌졸중이 발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좌우가 완전히 균형 잡힌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과 대화할 때 목소리가 또렷하며 발음이 정확하게 유지된다면 이것은 매우 값진 신호입니다. 이는 뇌 깊은 곳에 위치한 뇌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과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모두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코 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매우 높은 수준의 뇌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아침 이상 신호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보셨을 겁니다. 혹은 집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의 상태를 떠올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혹시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해온 몸이라는 기계가 이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일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검진을 받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의 시기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혈압 관리 필요한 약물 복용은 물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아침 시간에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건강을 위해 조금만 의지를 내어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뇌보호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심뇌혈관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로 그 방법, 아침에 한 잔 따뜻한 물입니다. 병원에서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때 국물조차 줄이거나 아예 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경우 전립선 기능이 약해지고 여성의 경우에도 방광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밤중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어나 어두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감기에 걸릴 위험도 있고 어지럼으로 인해 미끄러질 수도 있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한번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 밤새 뒤척이다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잠들기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겉으로 보면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수분을 잃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수분이 배출되고 피부에서도 미세하게 수분이 증발하며 신장은 계속해서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7시간에서 8시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지만 보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몸은 이미 상당한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 수분량도 줄어들고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원래는 맑은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던 혈액이 점성이 높은 상태로 변하면서 혈관 안을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이미 탄력을 잃은 혈관에서는 이러한 끈적한 혈액이 더욱 쉽게 정체되고 그 과정에서 혈소판과 지방 성분이 뭉쳐 혈전을 형성할 위험이 커집니다. 바로 이것이 아침 시간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몸을 깨우고 침대에서 안정적으로 일어난 뒤 세면을 마치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엌길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여는 것도 아닙니다. 식탁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한 잔의 물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양은 약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반 종이컵 기준으로 약 반 컵보다 조금 많은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수를 해소하려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려고 하지만 아침에 갑자기 많은 물을 섭취하면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 혈액을 희석하고 몸을 깨우는데 가장 적절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물은 반드시 1000과 비슷한 정도, 즉 약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입안과 위장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이나 냉장고에서 꺼낸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위장과 혈관은 아직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운 자극이 들어가면 급격한 수축이 일어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아침에 찬물을 마신 직후 심혈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권장하는 소금물 섭취 역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 식사로도 나트륨 섭취가 많은 상태에서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혈압이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섞지 않은 따뜻한 물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작은 모금으로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신 물은 위장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 순환으로 들어가고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위장을 자극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자연스러운 배변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이 따뜻한 물은 잠들어 있던 뇌를 서서히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마른 강바닥에 맑은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혈전이 형성될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이 한 잔의 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침에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이며 뇌와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웠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바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식탁 아침 식사입니다.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오랜 세월 이어 온 절약 습관과 점점 약해지는 치아 상태를 고려해 부드럽고 먹기 편한 음식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선택하는 메뉴가 무엇입니까? 오래 끓여서 쌀알이 완전히 퍼진 흰죽 한 그릇, 손에 들기 쉬운 부드러운 흰빵이나 튀긴 음식, 그리고 곁들여 먹는 짭짤한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반찬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대 영양학과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구성의 아침 식사는 노년의 뇌 건강에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흰쌀로 만든 죽과 정제된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들은 가공 과정에서 영양이 풍부한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고 거의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죽처럼 부드럽게 조리된 형태로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식사 직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혈당은 다시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은 혈관 내벽에 큰 부담을 주고 뇌에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뇌는 일정한 수준의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이런 식단은 그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의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짠 반찬의 문제도 있습니다. 김치나 장아찌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섭취할 경우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미 아침은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시간대인데 여기에 염분까지 더해지면 혈관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결국 약을 복용하면서도 식습관으로 다시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75세 이후에 뇌가 아침에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짠 반찬 대신 삶은 달걀을 추가해 보십시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노른자는 뇌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개의 달걀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죽 대신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우유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무가당 두유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 역시 흰빵 대신 통곡물이나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바꾸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소량의 견과류를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보호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마치 오래된 혈관에 윤활유를 더해주는 것처럼 작용하여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씹기 어려운 경우에는 잘게 갈아 우유나 두유에 섞어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반찬 하나를 바꾸고 음식 몇 가지만 교체하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뇌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국 아침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제 장과 영양을 잘 챙겼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 본질적인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며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의 태도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감사하는 감정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것이 과연 뇌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나 기분 좋은 이야기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과 같은 연구기관을 포함한 여러 뇌과학 연구에서 인간의 감정 상태와 뇌 구조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쌓는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기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마치 위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단기간에는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뇌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해마라는 영역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공간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이곳이 손상되면 기억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점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아침이라는 시간 자체가 이미 혈압이 상승하기 쉬운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눈을 뜨자마자 전날에 불쾌했던 일이나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화를 내기 시작한다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미 약해진 혈관이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고 창가로 가서 커튼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사소한 걱정과 비교 불만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주변과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그 순간만큼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배우자나 가족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건네보십시오. 사소한 일로 다투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신경계도 안정되고 혈압 역시 잔잔하게 유지됩니다. 마치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몸의 상태도 평온해집니다. 결국 뇌는 이런 안정된 환경 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깨우고 균형 잡힌 식사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뇌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단순히 기억에만 남겨두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덧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값비싼 보조제나 특별한 비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시작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작은 습관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여러분께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평소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침 식사는 어떤 구성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혹은 일상 속에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혈관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 공간에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 줄 한 줄을 소중히 읽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건강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다듬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노년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열쇠는 누구의 손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김준호였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리는 맑고 몸은 가볍게 움직이며 식사는 맛있고 잠은 깊이 드시고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